안녕하십니까, 권수태입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의 기술사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 편집이 갑자기 우리한테 날아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100년 전부터 서서히 발전을 해서 현재 컴퓨터 편집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가 크게 세 단계로 좀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필름을 편집을 했죠. 필름을 이제 정말 커팅, 자르는 그런 편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가 나오면서 테이프도 자르는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편집을 이제 자르기 때문에 비선형 논리니어 편집이라고 할 수 있고, 대신 자르고 뭐 붙이고 하기 때문에 좀 손실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실 편집이라고 할 수 있고, 디스트럭티브, 예. 디스트럭티브, 예. 파괴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 편집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실제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복사하면서 전자적으로 복사하면서 편집하는 그러한 이제 편집을 리니어 편집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리니어 편집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너니어 편집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니어 편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이런 리니어 편집 장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너니어 편집 방식으로 편집을 한 적이 있어요. 여튼 복사하면서 편집하는 것은 원본이 있기 때문에 비손실 편집이라고 할 수 있죠. non destructive 앞에 non이 붙겠죠, 그죠? non. 그리고 디지털 편집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편집이죠. 당연히 런리니어고 또 non destructive 편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크게 흐름이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는 영화가 이제 1894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편집은 초창기에는 편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세기부터 편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20세기 초반부터. 그래서 20세기 초반은 여튼 간에 20세기 전반부는 이런 직접 자르고 붙이는 편집이었고, 1956년부터 20세기 중반부터 1980년대 한 89년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익었다고 하면은 198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정도까지는 디지털 편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필름 편집. 최초의 편집은 이제 필름을 현상을 하면은 필름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필름은 정말 자르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파괴가 돼요, 그죠? 손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실되는 것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대로 상영을 하면은 이 지저분한 것도 보일 것이고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이 네거티브 필름이 원본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인화를 해서 이것을 이제 워크 프린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편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편집을 다 한 다음에 거기 이제 이 필름에 여기도 또 그렇고 똑같이 엣지 넘버라고 있어요. 엣지.
엣지 넘버라는 게 있는데 그 넘버를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 인화를 한 거니까 여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워크 프린트를 편집을 다 해요. 예. 편집을 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엣지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엣지 넘버에 따라서 편집한 그 엣지 넘버에 따라서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편집이 다 끝났을 때 네거티브 필름을 가지고 최종 수정본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마지막 또 물론 이제 자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또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상영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이제 깔끔한 이 워크 프린트는 이제 지저분하겠죠. 막 뭐 스카치 테이프도 붙고 뭐 그래서 좀 손실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워크 프린트로 하는 것이 이제 창의적인 편집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행적인 편집이고 네거티브를 자르는 작업 마지막에 네거티브를 자르는 작업은 그야말로 이 창의적인 작업이 끝난 그 엣지 넘버를 가지고 보면서 그냥 정확하게 잘라내는 뭐 그러한 작업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초창기에 아무래도 필름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기가 이게 어렵죠. 그 필름이 이제 프레임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 프레임을 이러한 이제 그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좀 보면서 한마디로 검색을 확실하게 편하게 하는 거죠. 검색을 확실하게 편하게 해가지고 편집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르고 붙일 수 있도록 그러한 기계 그러니까 필름을 모니터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이제 무비올라라는 기계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계로 이제 편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필름을 편집을 하려면 이제 수많은 이런 촬영한 그런 그 릴들이 있죠, 릴.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편집을 할 때 그것을 좀 더 이제 이거 릴이 굉장히 길면은 그 긴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편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이게 정리한 것처럼 보이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릴들을 이렇게 짧게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비선형 편집이 가능한 거죠. 넌리니어, 넌라이니어. 넌리니어는 이제 비선형, 선형이 아니란 거죠. 예, 비선형. 예. 그러니까 필름 릴이 쭉 긴데 그런 것들을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연결하는 거죠. 서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부터 연결할 수도 있고 또 끝부분을 또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런리니어 편집이 되는 거예요. 필름이 이렇게 길게 계속 이어가긴 하죠. 필름이 쭉 이어가니까 이게 선형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으니까 자르고 그 자른 부분들을 또 보관하고 있다가 또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 썼다가 이렇게 순서와 관계없이 붙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필름 편집은 넌리니어 편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필름을 자르는 이제 기계, 물론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좀 훨씬 효과적으로 자르는 그런 기계를 이제 필름 스플라이서. 그러니까 필름을 자르고 스플라이스는 이제 붙인다는 조이너, 조인, 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른 다음에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글루,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음은 이제 1954년도에 이제 그 윌helm 스텐백이라는 독일 사람이 스텐백이라는 또 비호죠 비호. 이제 이 그
무비올라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비유죠.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필름을 꽂고 또 맥이라고 해서 그 오디오를 맥 릴에다가 그렇게 이제 담아놓은 그런 맥이 있어요. 사운드 소스죠. 사운드 소스도 있고 필름 소스도 있고 이것을 이제 동기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워크 프린트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필름이고 하나는 사운드. 요것들을 이제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싱크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하게 되면은 저처럼 제 입 모양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필름의 시대가 계속되다가 필름과 이제 필름 대 TV가 이제 경쟁을 하죠. TV 시대가 다시 왔어요. TV 시대가 1900년대 초반에 TV가 발명이 되면서 TV가 이제 50년대부터 50년대부터 TV가 대중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대중화가 되는데 근데 TV는 초창기의 TV는 이제 비디오죠, 비디오. 초창기의 비디오는 얘는 라이브였어, 라이브. 라이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텔레비전이니까 멀리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계일 뿐이지 그 이미지를 뭐 저장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만 볼 수 있는 것이 TV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실시간적으로 전송만 했지 마치 레이더처럼 전송만 했지 이것을 필름처럼 편집도 할 수 있고 또 보관도 했다가 다시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TV를 방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거를 LA에서 방영을 하려면은 이게 3시간 차이가 나요. 3시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3시간 이후에 LA에서 틀어야 되는데 그 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뭔가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한마디로 뉴욕에서 틀었던 거를 LA에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니까 TV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TV는 초반에는 필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필름을 보조 장치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조 장치로 사용한다는 것은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거 저장을 위해서 필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텔레비전을 필름으로 녹화를 한다. 필름으로 녹화한다 해서 키네스코프라고 해요. 이게 이제 키네스코프죠. 지금 여기에 이제 TV에 영상이 있다면 이거를 TV에 가면 모니터를 그냥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질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튼간에 뭐 저장이 되니까 그리고 또 저장만 되는 게 아니라 필름은 이제 편집도 할 수 있잖아요. 필름은 프레임이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키네스코프로 TV를 녹화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녹화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생방송은 거의 뭐 매일 하는데 그 매일 하는 것들을 또 그 모든 그 많은 분량들을 다 필름으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 필름의 그 분량, 필름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인 거죠. 필름이 원래 비싸거든요. 비싸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인화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불편하고 고비용 저효용의 전형적인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튼 우선 불편한 것과 사실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끔 그리고 돈을 세이브하는 그런 욕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인지 이 예산을 절감을 하고 편리하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술은 뭐냐면은 바로 비디오를 그 비디오 이 날아가서 멀리 날아가는 그 비디오 신호를 녹화하는 저장하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만든 것이 바로 비디오 릴이었어요. 비디오 릴, 비디오 릴이 있고 또 그 비디오 릴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장 장치. 그러니까 이제 VTR이죠, VTR. 그 비디오 릴을 이제 테이프라고 하죠, 테이프. 요게 테이프죠,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엠펙스라는 그 미국의 회사에서 VRX1000이라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1956년도죠. 예. 그러니까 이제 1956년도가 이제 굉장히 그래서 비디오의 어떤 비디오 편집 시대가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비디오 편집, 에디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때 비디오 편집이라는 것은 릴을 편집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역시 이제 이때 편집이라는 거는 다 커트하는 게 편집이잖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 릴도 커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릴을 커트하는데 그 아까 이제 필름은 눈으로 보이면은 그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프레임이 이렇게 보입니다. 프레임이 이제 가깝게 1초에 24개 프레임이 쫙 이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크게 보려고 이제 그런 무비올라 같은 걸 만들었지만은 이 비디오는 필름하고 다르게 비디오는 보는 거는 이 뷰파이 그 모니터로 확실하게 보이죠. 예. 비디오는 비디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모니터로 보여요. 그게 이제 비디오에 실시간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실시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실시간적인 어떤 뷰가 가능한 것이 비디오의 장점이고 이 필름은 실시간적으로 못 보죠. 필름은 찍을 때 보는 것은 실제 비디오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는 찍을 때 나오는 것이 실제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건데 실제 결과물을 보는 건데 얘는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뷰파인더로 그 세계를 보는 거죠. 결과물은 프린트했을 때, 인화했을 때 비로소 인화를 했을 때 필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름은 찍은 다음에 인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그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근데 비디오는 실시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또 있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편집을 할 때 이 릴이 있으면은 릴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그냥 이 눈으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그 회색의 그냥 테이프예요. 이런 테이프란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안에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캔한 그러한 이 기록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캔한 기록들 중에서 스캔한다는 거는 이제 이 비디오라는 것이 이미지를 만들 때 빛이 쫙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스캔을 하는 그런 기록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어떤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봐야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스캔에서 딱 스캔이 잠깐 멈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갈 때 또 스캔을 막 해요. 또 잠깐 멈추고 또 블랭크가 있는데 이 블랭크 부분을 찾아가지고 커트를 해야 돼요. 커트.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거죠. 이걸로. 예. 굉장히 이제 그리고 그 커트를 찾아서 잘랐다 하더라도 이게 비디오하고 오디오 부분이 서로 정확히 딱딱 맞아떨어지기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제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편집이 된다고 그렇지 않 편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로는 자르는 방법은 편집을 하는 방법은 그냥 커팅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밖에 세상에 없었으니까. 세상에 편집하는 거는 그냥 자르는 거다. 그래서 실제 한동안 한 10년 동안 그 이후 10년 동안 이게 자르는 이런 협력을 보고 자르고 이걸로 이제 스플라이스로 자르는 거죠. 예, 그렇게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는 편집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편집을 이제 창의적으로 편집을 하려면은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데 이 스미스 스파이서로 현미경으로 언제 보고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자르고 붙이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필름을 또 보조로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필름을 비디오로 찍은 게 있어요. 비디오로 녹화한 게 있다고 하면은 비디오로 녹화한 거는 이제 아까 그 2인치 릴에 들어있죠. 2인치 릴에 들어있으면은 이것을 필름으로 찍어요. 아까 찍은 키네스코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디오 릴과 필름에 오디오 톤을 넣어줘요. 오디오 톤. 그래서 뭐 사람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읽어가지고 오디오 톤을 넣어줘요. 똑같은 오디오 톤을 넣어줘요. 넣어준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기화 시키는 거예요. 오디오 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필름을 이 2인치 녹화된 그런 릴을 필름으로 키네스코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워크 프린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편집을 하는 거죠. 무비올라나 아니면은 플랫베드에서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이 또 끝나잖아요. 아무래도 필름 편집은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집이 다 끝나면은 그죠? 다 끝나면은 이 워크 프린트가 편집이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디오 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톤을 보고 그 톤의 숫자를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24부터 뭐 27까지 쓰겠다. 뭐 이런 이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다시 스미스 스파이서로 이걸 이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영상 편집 과정 그래서 크게 이제 오프라인 편집과 온라인 편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 편집은 일종의 가편집 또는 이제 창의적인 편집, 스토리 편집이죠. 창의적인 편집. 이거는 이제 온라인 편집은 실제 이제 그 마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마스터. 최종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자르는 거죠. 원본을 커팅하는 것. 커팅하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실제 자르는 게 아니라 복사하는 그런 이제 편집으로 갔을 때 또 아니면 디지털로 편집할 때도 갔을 때는 커팅이 아니고 이제 원본을 에디트하는 거죠. 하여튼 원본을 편집하는 것을 원본을 편집하는 것을 온라인 편집이라고 하고 원본 편집하기 전에 일종의 계획을 잡는 거.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이 필름으로 비디오를 자르기 전에 필름으로 계획을 잡혔던 것이 이제 그 어떤 로고를 만든 거죠. 그냥 그 오디오 톤을 들으면서 그 로고를 만들어서 언제부터 어디까지 편집할지 그 계획, 그 로고를 만들어서 그 로고를 만드는 편집이 바로 오프라인 편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후에 이제 타임 코드가 나오면서
정확한 로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ED라고 하는데, Edit Decision Decision List. Edit Decision List. 리스트라고 하는 EDL을 만드는, 그 EDL은 이제 다른 편집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 편집 기계가 그다음부터 자동적으로 EDL을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온라인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편집은 어떤 계획을 잡는 거 또는 EDL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프라인 편집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필름에서는 워크프린트를 편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필름에서는 이거는 네거티브를 마지막에 원본 네거티브를 필름을 자르는 거, 커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집의 과정은 이런 과정을 가진다. 사실 이제 이게 디지털에서도 디지털 편집을 할 때는 그냥 온라인 편집만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온라인 편집만 하죠. 여러분들이 촬영을 한 다음에 촬영한 그 영상을 그대로 이제 편집을 해서 그거를 곧바로 이제 엑스포팅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 편집을 하는데, 디지털 편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4K라든지 8K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해상도 높은 촬영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서 돌리기 어렵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화질, 이 고화질을 저화질로 바꿔가지고 저화질로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엑스포팅 할 때 고화질로 다시 엑스포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온라인 편집, 오프라인 편집과 온라인 편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그 창의적으로 편집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원본의 고화질이 아니라 저화질로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편집이라고 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오프라인 편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상 편집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편집과 온라인 편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러면 지금 금방 제가 이 필름이 이제 필름이 이제 보조가 돼서 비디오를 편집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때까지만 해도 비디오든 필름이든 자르는 것, 마지막 최종 편집은 커팅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불편하고 또 언제까지 필름을 보조로 쓴다는 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새로운 방식, 이후에 새로운 방식의 편집을 개발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은 복사하면서 편집을 한다. 그러니까 복사한다는 거는 이제 실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자르는 거죠. 전자적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본 릴이 있다고 하면은, 원본 릴이 있어요. 릴이 있다면은 이 릴을 자르지 않고 요거를 복사해 가면서 그 마스터 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스터 릴로 영상 상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편집이 되는 것이죠. 편집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복사는 이게 서형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차례대로 복사를 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형 편집, 리니어 편집이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 복사를 그야말로 이 한쪽 릴을 재생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이 레코드 쪽에서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레코드 버튼은 에디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정확하게 딱 이게 버튼을 누르는 그것에 의해서 편집이 정확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 누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 누르면은 좀 뭐 0.5초 그 정도 늦게 녹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빠르게 녹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역시 이것도 복사를 하긴 하는데 그냥 대충 복사를 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똑같이 이제 엠팩스에서 엠팩스 초창기에 VR 1000M 말고 이게 VR 2000이에요. VR 2000 그런 VTR, 이게 VTR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복사하는 이런 형태 되겠죠. 복사할 때 이것을 여기에 이제 펄스 톤을 이 릴에다가 펄스 톤을 넣어서 이제 그 톤에 따라서 이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정확하게 편집이 되는 것이죠. 그 프레임 단위별로 정확하게 복사가 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펄스 톤이 이 펄스 톤을 이렇게 복사되는 거는 제대로 복사되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약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소스 릴하고 소스 테이프이죠. 소스 테이프과 레코더 테이프 두 가지가 이게 싱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싱크가 잘 안 됐다고 해요. 그 싱크가 안 되니까 뭐 수정하기도 쉽지 않고 또 프리뷰하기도 쉽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펄스 가지고는 오디오 펄스 톤을 여기다 입히는 것만 가지고는 편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를 이제 개발하냐면은 바로 타임코드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타임코드라는 거는 이제 시간의 주소를 입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 각각 프레임마다 그 정확한 시간의 주소를 다 이 테이프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것이 타임코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릴에다 저장하는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군대에서 주로 이제 EECO라는 회사에서 그 전에 군대 그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한 그런 타임 클럭을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사일에 쭉 가는 그 궤적들을 시간으로 다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타임 클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의 주소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능력, 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 기술을 이제 이 테이프에다가 방송용 테이프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임 코드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CO라는 이게 이제 타임 클락 그 타임 코드를 만드는 기계고 그 기계를 이제 VTR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임 코드 정확하게 모든 프레임마다 다 그 시간의 그 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싱크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요즘 편집하듯이 아주 정확하게 편집도 할 수 있고 또 프리뷰도 잘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O가 인기 있는 그런 편집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복사하면서 편집하는 것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이제는 더 이상 테이프를 커팅하지 않고 복사를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타임 코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필름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엣지 넘버가 다 있어가지고 또 눈으로 보면은 각각 필름이 그 각각 프레임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각각 프레임에 엣지 넘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름은 이렇게 확실하게 그 처음부터 주소가 있었던 것이죠. 각 프레임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이 원활하게 됐다고 하면은 이 테이프 릴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테이프가 정확하게 편집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 프레임마다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소를 만든 게 바로 타임코드예요. 그래서 타임코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심트가 이제 Society of Motion Picture Television Engineer.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방송 기술자 협회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이제 심트라는 그런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타임 코드를 표준화 시킨 거예요. 1970년도에 표준화 시켰어요. 근데 그 표준화신 게 이제 EECO의 타임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타임 코드를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코드 때문에 정말 프레임 단위의 정확한 편집이 가능해졌고 복사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 이 동기화 뭐 오디오나 비디오의 동기화라든지 또 레코드 덱과 소스 데크의 동기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동기가 잘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오프라인 편집이 이제 확실히 가능해진 것이죠. 오프라인 편집을 이 타임코드를 통해서 오프라인 편집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로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로고 EDL. 그런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 리스트를 활용해서 온라인 편집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기계가 그 타임코드. 그 타임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코드이기도 하지만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기계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 것이죠. 편집을 할 때 사람이 보는 그러한 그 확인하는 타임 프레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코드도 되지만은 기계가 사람이 원하는 그런 편집점을 기계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기계가 마지막에 그 EDL을 통해서 온라인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타임 코드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편집이 이제 가능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타임 코드를 이제 편집을 할 때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러닝의 편집기를 쓸 때 특히 이제 시퀀스를 타임라인 또는 시퀀스를 세팅을 하죠. 설정을 할 때 거기 보면은 이제 타임 코드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때 보면은 드랍 프레임과 non 드랍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방송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는 29.97 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초당 프레임이 30개라는 걸 알고 있는데 비디오는 30개라고 알고 있는데 왜 29.97이지? 이렇게 아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왜 30개면 30개지 29개는 뭐고 0.97은 뭐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그 프레임 자체가 29.97개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카운트를 그 타임 코드 시간을 셀 때 29.97로 센다는 것이죠. 실제 프레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랍 프레임이나 실제 존재하는 프레임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고 보이는 것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 그래서
넌드라 프레임은 29.97로 했을 때 실제 시간과 차이가 생겨요.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랍을 하지 않으면은, 왜냐면 29.97로 그 플레이를 시키면은 실제 시간보다 108프레임 정도가 초과가 됩니다. 초과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 왜 그는 29.97로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30%는 계속 가지. 원래는 30%는 계속 가다가 이제 이게 블랙 앤 화이트 흑백 TV가 먼저 개발이 됐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컬러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꿀 때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컬러의 정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컬러 정보를 넣으려면은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제 1%의 0.1%의 공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0.1%가 30프레임에서 0.1%를 빼니까 29.97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에 컬러 정보를 넣고, 그리고 29.97로 카운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97이 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29.97로 되면은 1시간이 지났을 때 실제 시간보다 108프레임이 더 초과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초과가 되니까 이제 카운팅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랍을 한다는 것은 카운팅을 중간에 생략을 한다는 거예요. 생략. 그래서 이제 보통 이 1초에 29 다음 0001이 돼야 되는데 29 다음에 02로 점프를 해버려요. 이 0001을 스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을 빼는 거죠. 왜냐면 초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시간은 분량을 할 때 매분마다 이렇게 2프레임씩 빼요. 매분마다 2프레임씩 빼면은 120프레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프레임만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보상하기 위해서 매분마다 20프레임을 빼긴 하지만은 10분 단위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이 6번은 10분 단위 6번은 스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2개가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108프레임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8프레임을 빼게 되면은 실제 시간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랍 프레임은 방송에서 실제 시간과 일치가 되는데, 넌드랍 프레임은 이렇게 드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시간보다 초과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송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드랍 프레임이 필요한데, 영화나 또 아니면은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에 타임테이블 이게 편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거하고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드랍 프레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넌 드랍 프레임으로 해도 관계가 없고 드랍 프레임으로도 또 관계가 없어요. 뭘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방송은 드랍 프레임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랍 프레임과 넌 드랍 프레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타임 코드가 나왔잖아요.
타임코드가 나오니까 이제 기존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면서 편집을 할 수 있었지만은 복사를 하면서 편집하는 게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리니어잖아, 리니어. 선형 편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또 이제 테이프도 그 릴도 그 끝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끝부분을 편집을 하면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돌려야 돼요. 돌린다 해서 시간이 걸리고 또 다시 리와인드, 포워드 뭐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수정도 잘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불편해요. 그래서 이 비선형이 훨씬 편하죠. 비선형은 순서와 관계없이 마구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비선형 편집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 리니어 편집에 복사하는 것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품이 CBS에서 만든 최초의 이제 전자적 비선형 편집기예요. 논리니어 편집기예요. 그래서 생긴 것도 이제 굉장히 이게 1971년도에 만들었는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자펜이에요. 그러니까 전자펜을 찍으면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안에 디스크팩이 들어있어요. 디스크팩. 그러니까 디스크팩에 이 녹화는 이게 릴로 2인치 릴로 녹화를 하지만은 녹화를 한 다음에 이 2인치의 롤에 들어있는 영상을 그대로 이 디스크팩에다가 조화질로 그리고 또 컬러 정보를 다 뺀 블랙 앤 화이트 흑백으로,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이 디스크팩의 그 저장의 용량이 되게 작기 때문에 저화질로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시켰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때 이렇게 큰 저장 장치 디스크팩 들어있는 이 저장 장치에도 이 디스크팩 하나에 30분 정도밖에 저장을 못했다고 합니다. 30분에 조화질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30분에 조화질 저장을 하면은 이게 좋은 건 뭐냐면은 디스크이기 때문에 비선형이죠, 비선형. 그러니까 이제 이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다는 거죠. 무작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선형으로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집어넣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또 순서와 관계없이 붙이는 거예요.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편집을 하면 타임코드가 있잖아요. 그 타임코드의 리스트, 다 편집된 타임코드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오프라인 편집이죠. 요걸로 오프라인 편집을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편집을 하면은 그 다음에 CMX 200이라는 이제 이거는 선형 편집기예요. 선형 편집기로 온라인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이제 편집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 계획, 그 리스트에 따라서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이제 스튜디오에 녹화를 하게 되면은 녹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런 장치에다가 그 녹화가 된 거는 이제 여기서 녹화됐겠죠.
그 릴에다 저장된 것을 여기 디스크팩 메모리에다가 옮기는 거죠. 옮겨요. 네,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옮기게 되면은 이제 랜덤으로 액세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자펜을 가지고 이제는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다 리스트가 나와요. 촬영된 목록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 프리미어에서 그 목록도로 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이미지로 볼 수 있죠. 여기는 그때까지는 이미지를 제공을 하지 않죠. 네, 마치 이제 컴퓨터로 볼 때 도스 컴퓨터 같은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리스트를 이렇게 전자펜으로 찍으면은 그 영상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오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플레이가 되면은 여기서 이게 노멀 스피드 그리고 슬로우 스피드, 조그 스피드, 프레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재생을 시키고 천천히 재생을 시키고 조그로 재생을 시키면서 편집점을 잡아요. 정지도 하고 그 편집점을 잡은 다음에 에디트를 누르게 되면은 시작점이 잡히는 거죠. 시작점이 잡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점이 넘어갔어요. 시작점이 잡혀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점을 또 잡아요. 끝점을 이게 편집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이 영상을 어디까지 볼지 그 끝점을 잡아요. 끝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소스를 또 찾은 다음에 또 시작점을 잡고 끝점을 잡고 또 넘기고 또 새로운 걸 찾은 다음에 시작점 잡고 끝점 잡고 넘기고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집을 다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스를 처음 시작점에 이제 그 타임 코드가 있죠. 그리고 끝 시작점에 타임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리스트로 만들어지잖아요. 요 리스트를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 목록을 이제 기계가 이 목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 기계, 요게 이제 CMX 200. 그래서 테이프 편집기죠. 복사기. 이 복사기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 기계가 지금까지 편집했던 그 저화질로 편집했던 그런 영상들을 원본 테이프를 가지고 그 원본 테이프에도 다 타임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타임 코드를 불러가지고 자동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온라인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CMX 200과 CMX 600과 200으로 편집을 했었습니다. CMX 600으로 오프라인 편집을 했다고 하면은 CMX 200으로 온라인 편집을 한. 근데 이 두 가지 CMX 600과 200의 가격이 그 당시로 5억 정도였다고 해요. 5억 정도. 우리나라도 5억. 근데 그러면 이게 70년대니까 최소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최소한 10배 이상이 되겠죠. 10배 이상. 그러니까 50억에서 100억에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의 고가의 장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여러 방송국에서 쓰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또 이 제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분밖에 저장을 못해요. 요게 디스크팩이. 그러니까 이제 용량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요즘에 우리가 컴퓨터 편집의 그런 원리, 커트 편집의 그런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편집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는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름으로 찍은 다음에 보조 수단으로
비디오, 비디오로 필름을 텔레시네를 해요. 텔레시네. 그래서 비디오로 만든 다음에 이 비디오 편집을 해요. 예, 그 비디오 편집을 아까 뭐 저런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복사해가면서 하는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다음에 편집이 다 끝나면은 이 타임 코드, 그러니까 EDL이죠. 예. 계획 정보, 요 계획 정보에 따라서 네거티브 필름을 커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영화를 했다고 하면은 방송에서는 이제 그 방송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프라인 편집하고 또 온라인 편집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비가 비싸기도 했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곧바로 편집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원본 테이프를 여기에 넣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2인치 릴이었다가 여기 1973년도에 소니에서 4분의 3인치 4분의 3인치의 테이프, 근데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테이프를 만든 거예요. 릴은 굉장히 무겁고 크다고 하면은 그런 테이프를, 그래서 이제 이 테이프가 이제 카세트로 들어있죠. 카세트. 그래서 이제 이때 VCR이 나온 거죠. VCR. 이게 이제 VCR이 되는 거예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예. 카세트형의 테이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촬영한 카세트를 이렇게 재생기에 넣고 플레이어기에 넣고 또 다른 한쪽에다가는 레코더에다가 공테이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면서 편집을 하죠. 편집이 끝나면은 이거를 그대로 이제 뭐 자막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방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냥 곧바로 온라인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1대1 편집을 한 것이죠. 물론 1대1 편집 다음에 자막을 넣거나 또 효과를 주는 거는 이제 그 다른 좀 더 복잡한 장비에서 하긴 하죠. 예. 그렇지만은 이러한 아까 말했던 그런 오프라인과 온라인 편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비디오의 리니어 편집이 이제 그 방송국에서는 리니어 에디팅, 선형 편집으로 계속 했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테이프도 베타 맥스 1975년도에 2분의 1인치에 좀 더 얇은 2분의 1인치의 테이프가 나왔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베타캠이 나오고 86년도에 베타캠 SP 좀 더 좋은 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방송국에 있었던 1999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장비로 편집을 했었어요. 이렇게 1대1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이런 방송국에서는 이런 선형 편집으로 주로 방송 편집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제 뭐 특히 뭐 에피소드라든지 방송국 에피소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뭔가 편집을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편집을 용의 있게 굉장히 수정을 편리하게끔 하기 위한 당연하게 너니니어 편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기간 동안 너니니어 편집을 에드리안 에틀링거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에디프렉스라는. 에디프렉스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VHS 테이프를 주로 넣어서 데크가 많잖아요. 데크가 12개나 되냐, 12개. 12개에 똑같은 소스를 넣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소스를 이제 내가 테이프가 원래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계속 리와인드 포워드에서 찾아가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같은 내용들을 12개에다가 넣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것들을 각각 부분들이 다 나눠졌다고 보는 것이죠.
쪼개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여기서 찾고 뒷부분 중간 부분 여기서 찾고 마지막 부분 여기서 찾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든지 순서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넌리니어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비디오 플레이어, 선형 비디오 데크, 선형 비디오 데크를 가지고도 선형 비디오 데크를 많이 쌓아놓고 필요한 데크를 플레이 시켜가면서 이렇게 선형, 비선형 편집을 순서 관계없이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것도 편집이 다 끝났으면은 이 VHS가 이제 화질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화질 좋은 이제 베타 데크에서 온라인 편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온라인 편집하는 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죠.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이 저화질의 VCS로 오프라인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동으로 컴퓨터가 온라인 편집을 여기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에디플렉스 같은 장비로 했었고, 다음에 이제 현재의 그런 컴퓨터 편집과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 유사하다는 거는 이제 그 단지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래픽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도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편집기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조지 루카스 회사에서 만든 그런 편집기인데,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조그 셔틀로 하고,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현대적인 그런 원리니어 편집기와 좀 유사한 그런 편집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역시 이 저장 장치를 레이저 디스크로 했는데, 이것의 레이저 디스크지만은 아직까지 1984년까지만 해도 이 레이저 디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컴퓨터의 성능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다운도 되고 해가지고 이것이 잘 활용이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오로지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PC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편집을 하게 된 시절은 언제였냐면은 이제 꽤 컴퓨터 사양이 좋아진 1989년쯤 되면은 컴퓨터 사양이 좋아졌어요. 좀 더 좋아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는 이렇게 그 마그네틱 옵티컬 디스크에다 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좋은 저장 장치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또 컴퓨터도 사양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오로지 이 컴퓨터 안에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이 데크 필요 없이 데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촬영을 그때까지만 해도 테이프로 촬영했으면은 그 테이프로 촬영한 것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예, 다 물론 이제 저화질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저화질로 집어넣어서 요걸로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EDA를 만드는 거죠. EDA를 만든 다음에 그 계획한 것들을 기계가 결국은 또 고화질의 영상을 가지고 온라인 편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오프라인 편집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거의 최초가 EMC2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요것보다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던 아비드가 그 이후에 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비드가 지금 우리의 그 편집기의 인터페이스와 거의 유사하죠. 이런 소스 모니터, 프로그램 모니터, 타임라인.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이것도 그 저장 장치는 아까 봤던 그런 마그네틱 옵티컬 디스크를 사용했었고,
그리고 VHS 화질로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저화질로 저장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역시 편집을 해서 오프라인 편집이죠. 오프라인 편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뭐 필름을 자른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고화질을 원본 테이프로 자동으로 복사해 가면서 온라인 편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비드는 그 이후에 이 영화, 필름 편집에도 많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필름 편집이 이제는 필름으로 찍은 다음에 보조 장치로 이러한 디지털 컴퓨터 편집으로 보조 장치로 오프라인 편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EDL을 가지고 네거티브 필름을 잘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필름 편집은 중간에 필름을 직접 자르는 시대도 있었고 또 비디오 리니어 편집에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컴퓨터 편집을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고 또 리니어 형태 그 아날로그 형태의 또 그 비선형 편집기에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어떤 오프라인 편집을 중간에 뭔가로 필름으로 하기보다도 딴 걸 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래서 드디어 무비올라와 또 스탠백 이러한 장비가 이제는 사양길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쓰고 이제는 편집을 필름을 직접 자르는 것은 너무 이제 일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로 오프라인 편집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91년도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도비는 91년도에 나왔는데 이때 나왔을 때 이 어도비는 프로용 장비는 아니었어요. 프로용 장비라고 하면은 오프라인 편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비는 최초의 이 장비는 타임 코드를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편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화질 원래 그 아마추어의 저화질 영상 테이프를 이쪽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편집을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화질 그러니까 아마추어용 편집기였어요. 이때는. 그리고 여전히 아비드가 그 당시에 그 오프라인 편집 그 영화라든지 방송에 오프라인 편집을 대신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파이널 컷 프로가 이 스티브 잡스가 이 프리미어를 만들었던 랜디 유빌로스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파이널 컷 프로예요. 파이널 컷 프로는 오프라인 편집이 돼요. 오프라인 편집. 이거는 타임 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비드의 버금가는 그렇지만 아비드에 비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싼 그래서 일반 어떤 그런 그 아마추어 비디오 전문가들도 이거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드의 어떠한 강한 경쟁자로 파이널 컷 프로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컷 프로가 프로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프리미어도 타임 코드를 이제 그 지원을 하고 그 프로들의 오프라인 편집을 가능하게 한 프리미어 프로가 2003년도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다빈치 리졸브가 나오는데 원래 다빈치 리졸브는 80년대에 굉장히 고가의 색보정 장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라면 어느 정도 고가였냐면은 거의 뭐 5억에서 10억 원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진 그 정도의 가격 80년대 그 정도 가격이니까 거의 뭐 50억 역시 이것도 50억 뭐 70억 되는 그 정도의 장비였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비싼 장비였죠. 근데 이런 장비가 이제 소프트웨어화가 돼요. 소프트웨어.
원래 이때는 이제 색보정 장비가 하드웨어 장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화가 되면서 여기다가 그 색보정뿐만 아니라 편집의 기능까지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편집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편집기로서 다빈치 리졸브 물론 색보정도 할 수 있는 그게 나왔어요.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그 이제 편집뿐만 아니라 비주얼 이펙트라든지 또 그 오디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색보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근데 이 장비가 이제는 무료예요, 무료. 이제 한마디로 한 50억 대는 장비가 그때 50억 대 장비보다 지금 무료 장비가 더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2021년도 현재는 다빈치 리졸브가 무료고 또 여러분들이 이 다빈치 리졸브를 가지고 할리우드에서 그 편집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는 일반인들, 대중과 전문가의 장비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전문가의 장비나 일반인의 장비나 같은 장비가 돼버렸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편집이 초반기에 그렇게 직접 자르는 테이프를 자르고 또 릴을 자르는 그런 시대에서 또 복사하는 시대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진 마치 이제 초창기 그 필름을 누구나 자르고 붙일 수 있었잖아요. 가위하고 테이프만 있으면 편집을 할 수 있었죠. 마치 그런 초창기처럼 그 중간에 많은 기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어렵게 편집하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장비, 어마어마한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디지털화가 되면서 가격이 확 떨어진 것이고 또 무료 또는 아니면은 뭐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만 원 정도를 내고 구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